1월 20일 금요일 오늘 장 끝나고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에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요일, 수요일 개장이죠. 예. 그래서 반상에는 이제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주말 영상은 이런 내용을 한번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이 종목 장세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대거 시장에 지수는 좀 막혀 있더라도 중심주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확 떴습니다. 특히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11% 이상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더 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죠. 왜 그런지, 또 후속주는 뭔지, 선도주는 뭔지, 뭐가 치고 올라갈 것이, 왜 치고 올라가는지. 자, 설 이후에도 오를 주도 섹터와 유망 종목들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특히 이제 메타버스, 자, 계속 오를 것이다, 바닥을 칠 것이다, 바닥을 쳤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요. 자, 항공주는 저희가 가장 밑바닥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LCC 같은 경우에 제주항공 유상증자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에어 영구채 상환하는 거, 그게 악재가 아니다, 대주주 변경이 악재가 아니다, 그건 호재이기 때문에 그 자본 잠식에 대한 그 우려, 그 루머였지만 그걸 받아쳐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행주, 화장품 지난 11월에 바닥을 쳤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아모레지는 또 뚜껑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 매도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엔터주 오를 거라고 그랬죠. 오늘 SM이 전고점을 살짝 넘겼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그리고 엔터주들을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4세대 아이돌의 확장적 성장성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로봇주들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반도체,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거고, 끝으로 흑산반전 얘기 잠깐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금캐슬, 이거 뒤에 관심 있는 분들, 이번에 흑산반전 관련한 내용들 같이 포함해서 이번 황금캐슬 관심 있는 분들은 뒷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수 마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은 지금 이렇게 오늘 양 이틀 올랐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마이너스 흐름 보였고요. 전날에는 개파락 출발해서 전약 구간, 좋은 거죠. 지금 미 증시와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월요일 또 지난주 그 한국경제TV 국고처 방송에서, 그리고 또 저 뭡니까 월요일 반상회에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자, 이건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2023년 올해는 파랑새가 돌아온다고. 파랑새가 돌아온다. 그리고 미증시도 중요하지만 이 유럽 시장하고 특히 이머징 시장을 주목해야 돼. 이머징 시장의 중국, 한국, 대만, 일본도 포함합니다. 그죠? 지금 미증시와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 없다. 자, 시장을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우리가 지난 코스피는 월봉상으로 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질 거라고 전망을 제가 지난 12월 말 1월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약 후 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연초에 주식을 매수 보유해서 후반으로 가는 건데, 이게 큰 분기점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2월 1일 FOMC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실적 발표하고 경제지표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데요. 국내 증시는 어찌됐든 이미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다. 왜? 미국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리오프닝으로 가고 있고, 소비 부양을 대규모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기할 것이다 라고 지난 11월 초에 제가 가장 먼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 리오프닝 주식을 사야 되는,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것도 11월부터 계속 올랐고, 항공이니 관련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분위기는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이 코스피가 1월 한 달 동안에 상단은 2,500 정도, 월봉상으로도 일단 2,500이 걸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수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게 있는 거죠. 자, 여기 한 가지만 하나 보세요. 먼저 삼성전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삼성전자 지난번 제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거 불확실성 벗는 거니까 매수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때가 55,000원, 56,000원이었습니다. 지금 6만원 이상으로 이미 올라왔는데 더 들고 가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 8만원 아래는 바닥이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을 벗기도 전에 이미 8만원 윗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이 8만원 아래 이 자리,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던 자리가 정말 좋은 찬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바닥을 쳤다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데 삼성전자는 불확실성을 벗었습니다. 뭘로? 실적 발표하면서 4분기 영업이 4.3 나왔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 아직 벗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 4분기 적자입니다. 대규모 적자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한 1조 이상 적자인데요. 뭐 나와봐야겠지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가 적자인지 이미 다 적자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에서 2분기 사이가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이미 해소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족쇄가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래야 코스피 상단이 열린다라는 거죠. 자,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뻐꾸기 주식에다가 좀 남겨드렸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다음 주 금요일날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27일하고 특히 1월 말일이 우리 사주 물량이 해제되는 거거든요.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30만 원에 받은 거니까요. 한 50% 수익 중이잖아요. 하지만 2단을 지킬 것이다. 자, 이 얘기를 드린 거는 뭐냐? 시총 1, 2, 3위가 모두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 주가는 이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림과 동일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자, 윗단은 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히 윗단이 열리지 않아도 이 박스권에서의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죠?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이 섹터들 중에서 먼저 하나씩 한 번씩 저의 생각과 그 다음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살펴본 거는 메타버스 쪽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드렸는데, 성장주들이 오르기 시작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메타 플랫폼이나 또 최근에 로블록스도 주가가 뭐 급등했다가 뭐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지난 CES 2023에 실제 주인공은 뭐냐, 그죠? CES 2023의 핵심은 뭐였냐? 그거 한번 일전에 한번 올려드렸었는데요. 이번 CES 2023의 핵심은 메타버스하고요, 전장이었다. 그죠? 네, 특히 메타버스에 연계된 전장이었다. 이 메타버스는 세상이 그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 오르지 않고 못 배긴다는 거죠. 다만 그동안에는 성장주들이 멈칫했던 건 뭐냐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 그러니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거의 종점에 나왔다. 그래서 성장주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 자, 오늘 우리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11%나 급등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11%나 급등했습니다. 그죠? 11%나 급등했습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17,000원, 18,000원대 바닥이라는 의견을 계속 드렸고요. 이건 기다리면 오른다. 그죠? 오늘 11%나 올랐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세상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관련한 주식들은 모두 주가가 바닥이다. 그래서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고, 최근에 보시면 우리 맥스트 같은 종목이 이날이 변곡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타버스 관련된 지난 월요일 반상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먼저 치고 나갔어요. 하지만 지금 5일선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그래서 오늘 정말 강했던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하겠구나. 자이언트 스텝이 아직은 이격도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 이후에도 이쪽은 그죠?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리오프닝 라인 있죠.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에 나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예를 들어 화장품을 한번 보시면 지난 11월 초였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를 드디어 왔습니다. 그죠? 10만 원이었는데요. 여기는 더 담든 사든 해야 되는 자리라. 화장품주들 지금 2달 반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막 매체 통해서도 막 그러면 스물스물 뭐 할지 안 할지 잘 몰랐지만 제가 확신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바로 폐기할 것이고 굉장히 빠르게 이등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리오프닝은 보통 2023년 그러니까 올해 한 3월 정도 그러니까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들어가는 시점이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은 11월에 시작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대규모 소비 부양에 나설 것이고 그죠? 오늘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뻐꾸기 주식에다가 제가 오늘 올려드린 내용을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중국이 대규모 소비 쿠폰에 발행할 것이다. 각 지방마다 소비 쿠폰을 뿌릴 것이다. 23년 소비 진작의 해가 될 것이다. 그죠? 네. 이거는 제가 지난 12월에 이미 전망을 드렸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오늘 우리 화장품 쪽만 먼저 한번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제가 지난번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첫 번째 실적은 장기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이미 바닥 쳤고요. 두 번째 수급은 가만히 보시면 뭐 기관투자자들이나 특히 연기금이나 계속해서 이들 종목군들을 사들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너무 많이 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채운다.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는 1, 2등은 와요. 아모레퍼시픽은 이전에는 앞서갔지만 지금은 뒤따라가고요. 아모레지가 먼저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들어서 여기서 바닥을 못 잡았으면 이 35,000원대도 매수를 해야 된다. 왜? 엄청나게 잡아가고 있다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 11월부터 해서 한 2달 연속해서 거의 쉬지 않고 잡아갔고 요 며칠 빠졌다가 오늘 대규모로 아모레지가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모두 순매수하면서 개인들이 오늘 물량을 거의 18만 주나 뺏겼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뚜껑이 열렸습니다. 제가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는 고점을 넘겼다는 것이죠. 이 장기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중국이 리오프닝에 나서고 있고 대규모 소비 부양에 나설 것이다. 지금보다 더 강하게. 두 번째 실적은 바닥을 쳤다. 내수 쪽도 있지만 특히 해외 화장품 쪽은 이미 돌고 있다. 세 번째 주가는 바닥을 쳤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에 제가 지난번 코스맥스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시라는 게 지난 6만원 여기였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 매수도 여기서 시켜드렸죠. 6만원대. 지금 얼마예요? 7만, 거의 8만원에 왔습니다. 여기 6만원이고 여기 8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적 턴어라운드는 이미 시작이 된 것이고요. 수급도 좋다.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 종목이 그래도 여전히 바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코스맥스 주가는 이제 여기 8만원입니다. 바로 지지난해죠. 21년 고점이 얼마냐면 거의 14만원입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8만원입니다. 아까 아모레 라인 있죠? 아모레 퍼시픽으로 한번 볼까요? 아모레 퍼시픽 21년도 고점이 얼마냐면 25만원 넘어서서 거의 한 30만원 가까이였고요. 지금은 그래도 아직 15가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우리도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 사항이죠. 이제는 네. 의무가 아니고 이제 권고기 때문에 화장품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자, 그럼 화장품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항공주들 가장 먼저 아직도 저는 이쪽은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LCC 먼저 제주항공 유상증자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가장 먼저 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그죠? 유상증자 공시가 언제 나왔냐면 금요일 날 나왔거든요. 곧바로 토요일 날 제가 한국경제TV 국고처 가서 제주항공 유상증자를 받으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다 받으시라고 그랬고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 참고하시면 다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찬스가 한 번 더 났습니다. 언제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 표시돼 있죠? 이게 언제냐? 11월 22일입니다. 이날 개파라고를 출발해가지고 그죠? 이 9,000원 아래가 정말 좋은 찬스니까 이거는 무조건 받아쳐야 된다. 이 9,000원대부터 해서요. 그죠?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7,000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매수 의견도 계속 드리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아직 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연기금이 땡기는 걸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사고 있느냐? 그동안 너무 많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유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해갖고 에너지 가격 폭등하면서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축률 이제는 유가가 하단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유가는 별로 상관없어요. 유류 har축률 때문에. 두 번은 환율입니다. 워낙 강세로 가고 있다. 가장 큰 호재죠.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 세 번째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그죠? 항공 수요. 지금 뭐 코로나 때는 대부분 정말 비행기 다 멈춰 있었지만 지금은 그죠? 항공사 직원들이 쉬는 날이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LCC. 중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LCC는 어디? 일본하고 지금 동남아 노선이 엄청나게 그죠? 활발하게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제주항공 진에어는 4분기에 흑자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 제주항공 벌써 17,000원 맞죠? 제가 진에어 여러분들 이 진에어 걱정했던 게 아마 여기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난 10월 달이었는데요. 진에어가 영구채 상환한다. 그러면서 대규모 상환하다 보니까 자본이 줄어들고 해서 자본 잠식으로 대규모 유상증자나 또 불안할 수 있다. 그 루머가 이거였죠. 이게 금요일이었습니다. 예. 제가 곧바로 토요일 날 나가서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10월 24일. 이때 그렇죠? 22일이겠죠?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이번 월요일 개장한 겁니다. 저는 곧바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예. 여기는 정말 더없이 좋은 자리라고. 12,500원.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12,000원이고요. 지금 16,000원이 18,000원입니다.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제주항공 진에어 매수 엄청나게 매수 추천 나오지 않아요? 그죠? 자, 지금 성과가 큽니다. 하지만 계속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더 갈 겁니다. 자, LCC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LCC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점차 더 멀리 FSC 풀 서비스를 하는 그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그 중에서 제가 아시아나항공 이 아시아나항공을 지난 12월 초에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여기 13,000원 다시 이 자리가 변곡점이다. 서서히 해서 지금은 이제 15,000원대 올라왔는데 이건 뭐냐면 대한항공하고 이제 결합심사 이거도 뭐 최근에 이제 승인 난 데도 있고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글로 가게 돼 있어요. 물론 노선은 좀 포기해. 그죠? 그러면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별로 지금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주식들이 오르고 있고 항공 수요는 폭발하고 있고 환율은 빠진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LCC가 먼저 올랐고 LCC의 가격 부담이 오히려 FSC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르는 겁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주구장창 사들이는 거, 특히 1월 들어서 주구장창 사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너무 뺐다. 이제는 채우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모두 투어, 뭐 롯데. 자, 이건 모두 투어입니다. 지난 11월, 12월에 모두 투어 이 15,000원, 16,000원대 이 주식을 사서 2만원 중반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최근 1월 들어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격이 덜 벌어졌어요. 여기 11월 달이 여기 5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6만 원 중반입니다. 수익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고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 하나투어의 수급 동향 한번 보십시오. 이 주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급 동향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얼마나 사들이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항공 여행주들은 아마 수익권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고, 이쪽에 솔직히 이제 접근하는 분,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애들 다 좋잖아요. 그죠? 저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변동이 생기면 접근해야 되고,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바닥권이라고 보여집니다. GKL 카지노주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마카오 카지노 관련한 LVS,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 다음에 WYNN, 윈 리조트, 그 다음에 멜코 리조트, MLCO, 얘네들 모두 다 이미 정고점을 다 넘겼습니다. 직전고점을.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것도 오늘, 그죠? 모두 지금 흐름이 좋아요.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주 한번 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종목군들이 뭔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SM은 8% 폭등하면서 직전 고점대를 넘겨 세워줬습니다. 오늘 사실 요거 SM에 이창환 온라인 대표 기타 비상무이사로 영입을 했다. 이거 어찌 보면 호재입니다. 그죠? 이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라는 행동주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이창환 대표를 비상무이사로, 그죠? 영입을 했다라는 게 큰 호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SM이고요. 그죠? 이거는 JYP입니다. 물론 더 올라가겠죠. 엔터주로 계속 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죽였던 놈들을 보시죠. 그러니까 이 리그에서는 SM하고 JYP가 윗단에 있었고, 아랫단에 있던 게 하이브하고 YG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SM하고 JYP의 팬덤 플랫폼이 DOU가 있고요. 그죠? 자, 이 JYP입니다. 근데 저는 좀 사실은 차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를 대거, 자, 어디? 여기 11월달 큰 변곡점이 13만원에서 만들어진다. 지금은 이제 19만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자, 엔터주들은 이렇게 보시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4세대 아이돌의 확장적 성장성에 투자한다. 하이브는 뭡니까? 뉴진스고요. 뭐 YG 같은 경우 베이비몬스터, 그죠? 그런데 이미 돌아서고 있죠. 실적은 돌아서고 있는. 올해 2023년 실적은 22년을 뛰어넘고 BTS 관련한 악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직전 고점도 넘긴 겁니다. 하이브, 그리고 YG엔터 바닥이라고 그랬죠. 아마 여기서 야, 주가가 안 가 그래갖고 더디다고 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야, 이런 거는 뻔한 승부라고 그랬습니다. 뻔한 승부, 뻔한 게임이라고요. 정말 뻔한 게임이다. 네, 뻔한 게임이다. 4만원 초반대 뻔한 게임이다. 이거 사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여기가 4만원 초반, 4만원 초반이고요. 지금은 5만 2천원 정도 됩니다. 한 20% 이상 이미 올랐어요. 그죠? 자, 잘 보시게 되면 6만원까지도 하고 그 이상도 갈 겁니다. 얘가 가장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차근히 수익을 만들어가는 섹터입니다. 여기에 팬덤 플랫폼 디어유. 자, 최근에 이 종목의 밑바닥은 제가 11월 여기 하이브가 바닥을 만들고 또 이것저것 했을 때 이 표시를 드렸습니다. 이 별표가 화살표 되시잖아요. 그죠? 그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그 라이브에서 3만원 아래에서 사모으실 분들은 천천히 사모으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새해 들어서 뻥뻥뻥뻥 터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여기가 3만원, 여기 3만 5천원, 지금 4만원 넘어서 가고 있는데 아직 고점은 나오지 않았고요. 더 올라갈 겁니다. 그죠? 여기 SM하고 JYP 아티스트들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NC소프트의 팬덤 플랫폼 이 그 유니버스 또 네, 디어유가 인수하면서 이쪽으로 다 입점을 하게 될 것이다. 2월과 3월에 거쳐서.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는 역시 엔터주들과 더불어서 디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여기가 10만원 정도 찍었거든요.
지금은 2만 원대 와서 이제는 3만 원대, 4만 원대 아직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들 차근히 길게 보시면서 완급 조절하면서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차근히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로봇주 한번 보게요. 로봇 레인보우 6가 레인보우 로봇 레인보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23년 뭐 새해 들어서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 그 후속주들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거 좀 정리를 했는데 요거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 한번 리스트 한번 쭉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사진으로 한번 보시든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중에선 뜬 종목들도 있고 아직 덜 뜬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지금 로보스타가 조금 더 좀 떴죠. LG 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스타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서 로보스타입니다. 그래서 좀 떴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좀 맞았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특히 주목할 거 로보티즈.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도 LG 전자가 대주주예요.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 다이나믹 셀, 뭐 감속기 뭐 이런 쪽에서 실제로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후속주로. 그리고 로보도 자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턴어라 해가지고 살짝 머리를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크게 뜨지 않은 종목군들로 한번 찾아본다면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 있다. 자, 반도체 삼성전자 아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반도체는 하반기에 좋을 겁니다. 제가 잠깐만요. 일본의 반도체 그 패키지 기판 업체 중에 1위가 이비덴이라는 회사. 이비덴. 이번 주에 일본의 이비덴이 캐파 증설에 2.4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업황도 안 좋은데 재고가 쌓여가지고 반도체 시황이 최악인데 이 이비덴은 장비업체잖아요. 그죠? 2.4조를 투자하겠다. 왜?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니까. 지금 주가는 그래서 반도체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시장의 어떤 주도주 역할은 당장 못하죠.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매력을 잘 보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재고가 어느 순간 감소하기 시작한다 생각하면 바로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바로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할 것이고, 특히 우리가 보는 건 SK하이닉스의 이 4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더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은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수익을 딱 뜨기보다는 진득하니 차분히 들어가서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주들도 있을 것이고 장비줄 중에서도 지금 정말 낙폭이 큰 종목군들이 있죠. 걔들을 가서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가서 깔고 앉아 있으라고 그랬죠. 자, 8만원 아래에서 깔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돼? 뭐 어찌됐든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9만원 아래는 여전히 바닥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번에 요걸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황금캐슬,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 또 서비스 문의 번호를 좀 드렸더니, 그죠? 그리고 저희는 카카오톡으로 무슨 상담 문의 이런 거 하지 않고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되고요. 뭐 저희가 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대신 뭐 투자를 해주고 매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돼 있는 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요. 요거 남겨놨더니 또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에 알려드렸는데, 자, 오늘 이번 그 1월 첫 황금캐슬에는 강의 내용과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요거 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기법적인 거는 이 흑산 반전, 요게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 원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달인 흑산 반전, 요거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흑산 반전으로 제가 선정해 드리고 했던 종목군들을, 그죠? 그리고 지금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에 정말 역대급으로 빠져 있는 바닥에 있는 한 10선 정도를 강의를 드릴 겁니다. 이 강의는 1월 26일 7시에 진행되고 1개월 동안 VOD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금 베팅 서비스 뭐 종목 추천도 드리고 리뷰도 드리고 매수 사인도 다 드리고 하는 요거는 4개월 동안, 수급 박스도 4개월 동안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 금액이고요. 요 기간입니다. 네. 자, 1668에 4360으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5일 수요일까지만 모집하고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1월 26일 목요일에 강의를 진행합니다. 서비스는 또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흑산 반전이라는 게 뭐냐면,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주식을 사는 경우 있죠. 뭐 급등주도 좋고. 하지만 난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싶고, 주가가 좀 조정받은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변곡점의 초입의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 흑산 반전, 최소한 음봉이 3개 이상으로 떨어진 후에 주가가 반전하는 그 포인트를, 또 그 외에 이제 몇 가지가 있겠죠. 제가 이번에 황캐슬 하시는 분들은 흑산 반전 로직도 또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예. 그거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하셔서 뭐 장중에 종목 찾아내시면 되는데, 그 기법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날 아침에 보니까 흑산 반전에 제가 원하는 종목에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날 매수 의견을 드리고, 여기 얼마입니까? 한 5,2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윙으로 하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플러스 한 10% 정도 수익을 원해. 그럼 10% 올라가면 그냥 파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조금 더 가져가. 왜? 10% 먹으면 20% 낼 수 있고 20% 먹으면 30% 낼 수 있거든요. 그겁니다. 자, 모트렉스. 자, 이번에 모트렉스도 이날 잘 보니까 이날 지선이 깨졌어요. 하루가 빠졌고 이틀이 빠졌고 3일이 빠졌는데, 보니까 이날이 반전 포인트예요. 그죠? 이날 어떻게? 매수입니다. 이때 얼마입니까? 13,500원에서 13,700원 뭐 이렇고요. 지금은 15,00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더 가겠죠? 왜? 꼭대기에서 산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한 10% 수익이 나면은 수익으로 난 차익할 수도 있지만 더 끌고 가서 수익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게입니다. 그죠? 이번 주에 우리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고영. 흑산 반전의 변곡점이 바로 이 고영이. 우리 뭐 장중에도 제가 그 라이브에서 또 좀 말씀도 좀 드리긴 했는데, 여기입니다. 고영. 이날 고영과 더불어서 루트로닉 이런 종목분들. 자, 만약에 내가 이 흑산 반전의 이 자리, 그리고 또 이 자리, 그냥 차익하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탄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거죠. 갈 수도 있습니다. 수익을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루트로닉 여기였습니다. 흑산 반전의 변곡점. 네, 물론 세부 로직이 좀 따로 있는데 그것도 이번 황금캐슬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단기로 또 스윙으로 가다가 차익하고 끝낼 수도 있고, 이 흐름 타고 계속 간다, 수익 확대된다, 그럼 5일선 깨지기는 계속 가면 됩니다. 포스코 인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날 아마 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날이 언제였냐면 1월 13일 우리 장중에 라이브에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요겁니다. 이게 반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차익하고 끝낼 수도 있고 흐름 타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포인트를 잡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이번에 여기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흑산 반전 비법. 여러분들 수익 매매 하실 때 흑산 반전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또는 중기로 갈 때 그 변곡점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이 로직도 공개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소장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역대급 기회의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10선, 요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황금 베팅 수급백스 4개월씩 서비스 해드릴 거니까요. 자, 이번 새해 첫 황금 캐슬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즐겁게 보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명절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